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자, 이번 키워드는 이완구 총리. 자, 우리가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 총리로 어렵게 총리로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출연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배고같이 깨끗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얘기를 잘했어요. 내가 그때 그 이완구 총리 되신 분을 내가 다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그 가벼움만 없애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죠. 전략과 가벼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내가 다시 볼게요. 그때 다시 한번 그걸 보세요. 맞나? 너무 배곡 같은 분에 그냥 아니 나는 배곡 같다. 공감이 되네. 아니 내가 배곡 같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완구리가 아니라 완구라야. 내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 이분이 훌륭한 점이 있는데 이 PD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분이 너무 머리를 많이 돌리고 가볍게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예?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이번에 보면 원래 저런 분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원래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할게요. 아니 요번에 이제 이분이 이제 통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건 언론 탄압 그 부분 아니에요? 녹취록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서울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정치부 기자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최근까지 우리 여기 있는 기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도정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교수도 대전사는 대전 언론인들은 교수도 안 시켜주고 총장도 안 시켜주는 거야.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 없고 뻥카요? 뻥카지. 근데 이제 그때도 얘기할 때 이분이 이제 저런 그때 언론 탄압 부분이 나올 때 여기 있는 기자들 뭐 반응을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 또 한 측면은 뭐냐? 저분이 진정으로 언론에 대한 관이 저래서 그런 건 아니다. 좀 뻥이 좀 있고 가벼움이 있고 좀 으쓱하는 그런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하여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그 언론 관련된 발언 문제가 됐을 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왜 KBS TJB 그 후보 초청 토론회 한데 오셨다가 패널 질문 마음에 안 든다고 휙 하고 나간 적이 있잖아요. 다시 잡아와서 토론회 하고 했던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저는 더 심각하게 봤던 게 아니 뭐 열받아서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더 심각하게 봤던 거는 물론 본인이 도지사 당시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참모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남에 시민운동하는 모 씨가 있어요. 모 씨가 패널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못 나오게 압력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말 때문에 이 거들먹거리고 이게 뻥튀기는 이런 합법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는 한편으로 되지만 과거에 그런 행적을 보면 평상시 원래 그러셨던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니 내가 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워딩을 내가 전체로 보니까 저도 언론인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워딩 하나를 그대로 보면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이렇게 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언론관이 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총체적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이분이 이렇게는 생각해요. 내가 뭐 대변인이 아닌데 얘기하는데 어떤 정책을 끌어가더라도 언론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언론인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것보다는 언론인한테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대전에 있을 때는 도정이겠고 나라에서는 국정을 끌어가는데 적극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든가 안 됐을 때 화가 나니까 그 불편함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언론을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거가 지나쳐서 언론을 회유한다든가 언론은 또 권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취재 과정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뭐냐면 이걸 아세요. 저도 젊어서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저희들은 젊어서 기자해도 장관을 만납니다. 뭐 30대 때 장관하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 제가 그 장관하고 만날 수 있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언론사의 그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장관도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만나자고 그래도 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론과 취재원의 관계는 항상 대등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녹음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말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아니 그걸 그래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취재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취재 아니 윤리. 내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취재윤리상 녹음한 거 또 그것을 이렇게 야당한테 갖다 주고 이러는 거는 기자로서 좀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이거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 녹취와 이거는 자사의 보도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녹음하는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정치를 할 때 기자가 무슨 기사를 써요. 근데 자기가 말을 잘못했거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치인도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 그럼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나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렇죠. 이렇게 번복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어. 그것을 참는 것도 정치인이 굉장히 덕목이야.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개 기자들도 정치인들한테 당해요. 분명히 말했거든. 분명히 말했는데 쓰면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오리말 내미는 정치인들을 많이 봐요. 내 동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기자는 녹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리고 녹음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한 2, 3일 전이었죠. 그게 만난 게. 2, 3일 전에 온 국민이 다 그 사람만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 아니에요. 발언 내용이. 기자를 무슨 아주 양아치 취급하는 그런 발언 내용에다가 이거는 총리 후보자가 가질 수 있는 언론관이 절대 아닌 내용을 그냥 너무 쉽게 발언하고 하는 그 녹취록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국민들은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윤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론과 관련된 평상시에 언론 취재윤리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복원돼야 되는 문제로 오히려 봐야 되는 거지. 이 지금 그 발언했던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은 더 관심 가졌던 것 아니냐. 지난 며칠간의 과정이.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취재원하고 기자가 이런 건 있어요. 항상 오피셜하게 뭘 질문하고 뭐 이렇게만 하진 않아요. 기자들도 뭐 어디 가서 밥을 많이 얻어먹는 건 아니지만은 취재원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모든 그런 데서 이제 뭐 더 고급 정보가 나오는데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술이 좀 얼큰하게 되면 취재원인 사람 또 고위층일수록 고급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거기서 이제 뭐죠? 이렇게 좋은 정보가 그 약속이 파기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그 이완구 총리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좀 프렌들리해. 언론을 프렌들리하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언론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언론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정치나 정책이 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대시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든지 이해를 해요. 정치인이니까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예민한 김영란법을 놓고 내가 지금까지 막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막지 않겠다.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니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공개적으로 어떤 청문회에서 내가 요새 이렇게 당하는 거 봐서는 김영란법도 이렇게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데 넣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좀 프렌들리한 친구들 기자들하고는 농담으로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나 진짜 김영란법도 이렇게 기자를 포함하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 이렇게 공격하면 그것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걸 보도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요번에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철학을 정확하게 오랫동안 그 취재를 해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담으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원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이게 내가 아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할 때 꼭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잖아. 전화로 이렇게 멘트를 따잖아. 꼭 약간 비과 갖고 써. 어? 그러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나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면 녹음해라. 이거 녹음해라. 왜냐면 저쪽에서 왜곡하니까 녹음해라. 그러면 반대로 녹음을 하면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녹음을 하면 또 자기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의 이장우 의원이 청문회 언뜻 보니까 그러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녹음 내용을 편집하거나 왜곡했다. 이런 말을 하대. 그래서 이쪽에서 그걸 공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녹음을 안 하고 자기 한국일보 내부의 취재 용어로만 쓴다고 해서 글로 보도했으면 이완구 총리는 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왜곡이 있었다. 또 이렇게 하실 뿐이요. 그렇게 했잖아. 내가 이거 아니 선 의원님도 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식의 취득한 정보를 자사의 보도용으로 써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걸 친구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초짜 기자가 언론윤리도 모르는 초짜 기자가 이번에 큰일 했어. 아니지. 초짜 기자가 데스크 위에 있는 부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장들도 이거는 우리 회사 쓸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킬이 되니까 이거를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큰일 했다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 이런 경우는 좀 이해하는 게 있어요. 기자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갔잖아요. 근데 KBS 기자가 없었다고. 근데 4명 있는 녹취록은 아니고 없이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한 사람이 너무 늘어져. 예를 들어서 진짜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 그 기자가 타사에 우리 밖에 나갔다 오자. 아니 그러니까 타사에다 만약에 그 녹음 파일을 타사한테 줘가지고 뭐 타사에서 보도되면 한국 회사에서도 가만히 아니 있겠어? 이제 이렇게 돼. 그게 타사는 절대 안 주지. 낙종이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되면 그 친구가 보통 이제 또 술 먹으면서 그 타사 기자들하고 술을 먹는 거야.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 푸념 또 해. 어제 말이야 그 총리 후보가 이러이러 얘기했는데 본사 뭐 대숙기가 넣었는데 이거 킬 됐어? 그러면 상대방은 약간 술 취하고 뭔데? 그러면서 살살 들으면서 또 녹음하는 거요. 살살. 이런 정도의 이거는 진짜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과 언론의 취재 경쟁이 또 관계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당 정치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제일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준 아니야, 거지. 그렇게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뭘 한국일보 다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신출내기 언론 윤리를 모르는 기자가 큰일을 한 거라니까.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봤는데 이 말로만 들어가고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 표정을 봐야 될 게 볼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했느냐, 찡그리면서 얘기했느냐, 이런 농담으로 얘기했느냐, 그게 그 당시 분위기가 중요한데 네 분이 술을 먹었잖아요. 세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아주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분 특유의 그런 걸로 얘기해서 이분들은 세 분은 다 이게 사석에서 일어난 일이고 접었는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묘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위가 그분이 얘기한 이완구 좀 한 얘기는 안 했다고는 못 하겠죠. 했지만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묘하게 그 청문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온팍 독박을 썼죠. 어쨌든 간에 이완구 총리가 그런 거 다 겪고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래. 청문회를 앞두고 터진 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본인이 진행 발언 아니야, 하나만. 진행 발언 좀 그만하자. 빨리 끝내게. 그래, 그거, 그러니까 그거. 저 뉘앙스는 좀 다르고 그러겠지만 진짜 그 말진 기자들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 선배들한테 대단한 혜택이나 베푼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행동 그거 자체가 적절치 않았던 측면이 있고 하여튼 총리 되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시기 바라면서 끝냅시다. 다음에 우리 이완구 총리님 이제 왕구리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왕구라. 왕구라. 아이 그래도 총리님. 그분이 이제 뭘 애칭으로 좋지 뭐. 아이 그래도. 그분이 한때는 이제 이완구가 아니라 재성구로도 이름이 그러면 우리 재성구. 이완구 총리님을 이런 게 있어야 돼. 이완구 총리님 여기 모셔가지고 격식 없이 또 한번 어떠십니까? 그때 여기 심정. 또 여기 오셔갖고 사고 치면 또 디트 뉴스 왕창 뜨면은 뜨면 좋지. 아 싫어? 뜨는 거 싫어? 야 이상하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무리. 불러 나는 왕구라로 부를 거야. 아 자, 불러 왕구라.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또 총리가 배출이 돼서 우리 전 충청 도민을 대신해서 전 국민을 대신해서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멋있게 그 어렵게 국무총리를 하실 만큼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총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